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스콜피오 탱커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스콜피오 탱커스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얘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스콜피오 탱커스 과연 어떤 종목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2009년에 설립한 모나코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경우에는 5.5년,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5.5년이고요. 제품 탱커가 131척이 있습니다. 뭐 LR, MR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42척, 12척, 63척, 14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랑 전세 임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석유 제품 해상 운송 제공 업체예요. 리포트라기보다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주당 이제 분기 손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0.94달러에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고, 예상치 0.94달러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가 나왔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8 하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21년도 8월에 MR 메탄올 탱커의 9대를 인수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 발행 주식 중에 6%를 720만 달러 인수를 했어요. 2021년도 2분기 동안에는 백신 완화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촉매가 일어날 것이다. 리오프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가는 최고치에 도달하고 재고는 고갈되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스콜피오 탱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재고가 없고 너무 최고치가 되면은 얘네들도 어쨌든 원유를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아니라 원유를 운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많이 사용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스콜피오 탱커스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수요 성장은 유리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분기 좋아질 거야. 우리 백신 맞았으니까 다 돌아다녀도 돼. 마스크 쓰지 마. 이랬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다시 쓰고요. 우리 부스터샷 맞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성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도대체 알뜰맨 코로나하고 스콜피오 탱커스는 무슨 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의 컨퍼런스 콜 나온 내용입니다. 요걸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약세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연말 운임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정상화가 하반기 때부터는 될 거야. 그리고 유조선 시장 회복은 취소가 아니다. 지금 연장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대비 시설, 그러니까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러버를 여기서도 202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전환사채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안 좋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내가 돈을 빌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받은 사람은 해당 가격보다는 낮게 받았으면은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은 요게 또 주가에 영향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환사채가 왜 전환사채가 되었는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환사채를 왜 했어요? 아,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 경영난. 우리 지금 뭐 직원들 월급도 힘들어. 이래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혹시 스크러버 아시는 분? 요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스크러버 하는 기업 있잖아요. 유니셈. 이 제조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나오잖아요. 이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크러버가요. 운반하거나 이랬을 때도 유해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러버를 좀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투자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전환사채로 받는 거예요. 스크러버를 갖는다라는 거는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스크러버를 통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은 이거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요 거래소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내가 탄소를
이만큼밖에 배출을 안 했어. 내가 스크러버를 집어 넣어가지고 요 탄소 배출권을 장터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로 인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스콜피오 탱커스도 스크러버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지극히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간 앞으로 세계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솔직히 저 스콜피오 탱커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저는 손실 중이긴 해요. 예전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거 스콜피오 탱커스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의 손실폭을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시길 저는 바랄게요. 자, 이제 투입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선박 프리미어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금은 좀 많이 안 좋지만 2020년도 1분기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20년도 1분기와 19년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리오프닝주에 완전히 그 흐름을 타요. 자, 그리고 7월 하루 수입량이 200만 배럴에 달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부활로, 그러니까 디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6월과 7월의 가동률이 92% 기록을 했는데 요게 코로나 이후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는 지금은 힘들었지만 하반기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스크러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022년도 스크러버 설치를 약 8개를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스크러버는 규정에 요구되는 드라이 도킹에 맞게 병렬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꺼번에는 아니고 하나하나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0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변한 건 없어요. 이제 9월이죠. 3분기 9월에 영업이익이 되게 잘 나와서 0.2달러가 됐어요 라고만 해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아, 얘네 돈 많이 벌었구나. 배당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국제유가 WTI를 보면은요, 뭐 지금 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가고 떨어질 때 왜 올라갔을까요? 국제유가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요즘에 왜 올랐냐면은요, 소비 시즌이니까. 뭐 드라이브 시즌이라고 했는데 드라이브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드라이브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 여기까지는요,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저는 이제 일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경제지표에서 나왔잖아요.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고용률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 떨어지고 있고 9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취업률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취업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외곽 지역에 살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미국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저는 물어보면은요, 야, 미국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않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런 버스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돌아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떨어져요. 국제유가 떨어져요. 원유 재고가 바닥나고 있어요. 증산해야 돼요. 지금 뭐 내년까지 지금 소비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은 국제유가 올라가요. 그런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니즈가 올라간다, 주가 올라가요. 니즈가 떨어진다, 주가 떨어져요. 스콜피오 탱커는 국제유가랑 동일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는 지금 현재는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지만, 다른 이유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스콜피오랑은 별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스콜피오는 고객의 니즈가 많이 늘어나야지만 그만큼 많이 운반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가 있냐 없냐, 소비가 많이 이뤄지냐 안 이뤄지냐, 요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참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분이 대표예요. 이렇게 생긴 분이 대표인데 이건 호재예요. 뭐냐면은요, 콜옵션이라는 건요, 사장님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2년도 1월까지. 근데 8월 2일날 사장님이 또 콜옵션을 할 거래요. 만기가 23년도 1월까지. 내부 직원이 산다라는 거는 본인의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팔 거니까 내부 정보 있으니까 우리 주가 올라갈 거야. 공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사주 매입을 한 거예요. 17억 35억을 샀어요. 내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2억을 사신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보고 그거를 따라가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자신의 투자 포인트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사야죠. 근데 미국에 자사주 매입하는 거 보면은요, 한 번에 다 안 사더라고요. 한 번에 다 사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관 외국인보다 사장님이 사는 게 훨씬 낫지. 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너무 인자하게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가 이뤄집니다. 2021년도 6월 15일 날 미국 달러로 1940만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만기가 25년도 5월 15일이에요. 기다려야죠. 당연히 사장님이 지금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신다는데 22년도 1월에 수익 실현을 하신다는데 전환사채에 대해서는요 11월 15일부터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매년 5월 15일 그리고 11월 15일 후불로 지급을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11월 15일이 되면은 요 지급분이 나가게 되는 거고 판관비에 나가게 되는 거겠죠.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전환사채 왜 한다고? 탄소 배출 줄이려고. 멋지잖아요. 난 멋지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은요 스콜피오 탱커의 목표 주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구매 등급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보통이에요. 보통 단계고 이제 최고 높게 잡으신 분이 $30예요. 목표 주가 $30. 낮게 잡으신 분이 $13.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 목표 주가 평균에 대해서는 $21.88입니다. 일단 투자자 분석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최근에 30일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층들은 21% 손절을 했어요. 청년부터 시니어까지는 14%를 샀어요. 월별 수익도 이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도 35세에서 55세. 그러니까 확실히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전 나이대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요. 연간 수입에 대한 예측도 있어요. 21년도에 5억이 나와. 22년도에 8억대가 나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9억 9,980만 달러가 나와요. 사장님이 파시는 22년도까지는 들고 갈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은. 그죠? 미래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스콜피오 탱커스는요 앞으로 3년간 흑자 전망을 할 것이래요. 그리고 빠른 성장주로 간주를 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리고 연간 수익을 보면은요 시장과 업계 대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이 운송 부분이 다른 거 대비해서 스콜피오 탱커스를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최애주가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주당 순이익을 딱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가 최저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스콜피오 탱커스는 원유를 운반하는 애들이잖아요. 원유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리오프닝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오프닝이 돼야지 사람들이 차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만큼 원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화학이 됐던 아니면 뭐 정말 가솔린이 됐던 뭐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원유가 많이 소비가 늘어난다? 경기가 회복되면 될수록 원유에 대한 니즈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 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추천 동향 같은 거를 보면은요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7월 대비해서 7월에는 여기 한 명이 팔자 그리고 사야 된다라는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홀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한 명으로 줄었고요. 팔자라는 사람은 없어졌고 이 애널리스트 사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애널리스트 분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추천 등급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 정도 점수가 좀 되게 높게 나오는 건데 1.8이면은 좀 준수한 성적이고요. 현재 뭐 $15 정도긴 한데 애널리스트 목표 가격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몇 달간 안 좋을 거야 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백신이 맞기 전까지는 좀 힘들 거야. 왜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나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일하려고 나오고 있고 경제는 정상화 될 것이고 사람들의 니즈는 더 늘어날 것이고 하면은 수익은 이런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에러가 나왔어요. 좀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행 주수를 제가 좀 이걸 못 찾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시가총액만 제가 구했습니다. 시가총액을 구하니까 877억 2,300만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목표 시가총액이 이러는데 오늘 시가총액이 898억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목표 시가총액은 이미 달성을 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도 더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콜피오 탱커스 좋게 보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만 스콜피오 탱커스는요 경기 회복이 되면 될수록 리오프닝주로서 같이 올라가는 주예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주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주식에서 뭐 비자도 좋아요. 비자도 리오프닝주에 포함이 됩니다. 비자도 좋고 다 좋은데 스콜피오 탱커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원유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유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오늘 왜 떨어졌냐면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여파가 커지고 일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많이 커져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스콜피오 탱커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수요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스콜피오 탱커스가 떨어질 것이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콜피오 탱커스 저라면 지금은 매수 안 할 거예요. 지금은 평단 조절 안 할 거예요. 평단 조절을 하더라도 저는 그랬잖아요. 한 주 떨어지면 한 주, 떨어지면 한 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간보기식으로 딱딱딱 하는 거고, 비중을 좀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많이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용하면서 개솔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그럼 운반이 많이 내게 되니까 스콜피오 탱커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것저것 뭐 코로나가 어쩌고 다 그냥 던지더라도 난 이거 보고 사겠어요. 지금 물 타는 것보다는요, 테이퍼링 이슈 빵 때려주고 집단 면역 딱 생성이 되고 경기 회복이 좀 됐을 때 그때부터 물을 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타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기사도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가 왜 올랐고 그럼 소비자의 니즈가 어떻고 저는 그거를 보고 스콜피오 탱커스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스콜피오 탱커스 바라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